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그 김혜경 씨가 재판을 또 받았는데 지금 뭐 2월 달에 불구속 기소가 되고 5개월 동안 13번이나 재판했는데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냈다고 네.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뭐 포괄적 진술 거부권에 대해 가지고 말을 안 하다가 근데 울먹거리면서 자기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어떤 멘트가 나왔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일단 김혜경 씨가 발언 뭐 중간중간 천장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는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기자가 지금 전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도 당했고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긴장하고 살았다. 꼬투리 잡히지 말자라는 말을 남편과도 수없이 다짐하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에게 구속됐던 일이 지금 뭐 한참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아니 꼬투리 잡히지 않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조폭 연루설부터 물론 그렇죠. 이게 설이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네, 뭐 차차 밝혀지겠지만 대장동, 백현동부터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런 혐의를 받을 정도의 행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데 꼬투리가 많아요. 예, 근데 네. 그 정도 큰 범죄 혐의들을 갖고 있는데 뭐 밥값이야 대수롭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밥값 같은 거 무서워했으면요 샴푸 버카로 안 사요. 그렇죠. 그것도 네. 일제를. 그럼요. 그리고 네. 여기 회초밥 그렇게 무식하게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고 지금 이제 300만 원 구형받고 나니까 약간 쫄리는데 한 거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100만 원만 떨어지면 이거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대선에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김혜경 씨가 선거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운동을 그렇죠.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5년간 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에 그럼 선거운동을 못 해줘요 법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옆에서 아내가 도와줄 수 없게 된다 선거에서. 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지금 여기 단지 김혜경 씨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행동과 전혀 다르니까 뭐 울먹거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저게 뭐 개딸 부대야 속겠지만 누가 속겠는가. 예. 개딸들아 여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날 대신해서 소리를 외쳐줘라 하는 눈물이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개딸들에 대한 개딸들을 눈물이다. 향한 눈물이다. 네. 그러면서 또 김혜경 씨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요. 정치에 입문하면서 돈 없는 선거를 치르자는 남편의 신념이 너무 강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 나갔을 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다. 이유가 뭐냐? 밥값을 안 내고 식사 자리에 가서 밥만 먹고 가냐라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에서 김밥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인사만 하고 나가든지 그랬었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들 저렇게 선거운동 해요. 어, 왜냐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저 법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현실적으로. 네네네. 왜냐면 네. 굉장히 어색해요. 가서 밥 얻어먹고 나오기가. 실제로 밥 먹는 게 문제가 되나 보네요. 가서.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문제가 돼요. 얻어먹는 거 상관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밥값을 계산하면은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네네네. 근데 가서 내가 밥을 사주는 거 먹고 왔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다 밥을 얻어먹고 가는 거죠. 계산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뒤에서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밥값도 밥 한 번도 안 사고. 지 완전 국회의원 된 것처럼. 근데 이 분들도 선거법을 잘 모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쥐가 와서 부탁하면서 밥도 얻어먹고 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거 밥 비싼 것도 아닌데 왜 안 사주고 가? 왜 우리한테 쥐가 얻어먹고 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게 되게 민망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일부 후보들 중에서 자기 것만 계산하고 가기도 해요. 내 것만 제 밥값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한국 문화에서 되게 뻘쭘한 문화긴 해요. 그렇죠. 식사 뭐 이런 네. 것들이 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것도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면은 지켜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지켜야지 맞는 거죠. 그 이재명 네. 대표는 돈 없는 선거를 치르자라는 신념이 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안 강하죠. 돈 엄청 쓰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연루된 사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남 선거를 위한 FC, 거죠. 네,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H 호텔, 그렇죠. 뭐 다 돈이잖아요. 네. 다 돈과 연관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다가 아닐걸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서 다 안 건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성남시에
자잔바리들은 지금 안 건들고 자산발이를 안 건드리고 있는. 있는 제가 알기로는 자잔바리는 아예 건들 엄두도 못 낸다. 너무 많으니 지금 이게. 예,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네네. 제가 봤었을 땐 저런 버카가 걸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본인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게 중요한 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이거는 선거법 위반인데 내가 그렇죠. 만약에 밥을 사면요. 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밥값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가면 제밥값 아유 죄송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제가 밥을 못 사는데 제 밥값 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전에 전 국회의원의 아내 한 명이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밥을 한 번 산 적이 있어요. 그거는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오, 많이 샀네요. 네, 그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와. 네, 이거 만만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지금 자기네들이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도 한번 논의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몇 명 이내에 뭐 10,000원짜리 밥까지는 괜찮다거나 사람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더 엄격하게 해서 아예 온 국민이 알게 정치인들한테는 밥 10,000원짜리도 얻어 먹으면 안 돼. 5,000원짜리도 얻어 먹으면 안 돼. 하는 게 완전히 각인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한다던가.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식사 제공을 받은 사람들도 이게 아마 몇 배, 30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또 있을 겁니다. 예. 또 벌금 같은 걸 네. 내야 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 제일 관심이 되는 거는 배소연 씨가 이제 그렇게 초밥이나 등등을 준 거. 그거에 대해서 과연 김혜경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건데. 안 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죠. 김혜경 씨가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거 띄워주시면은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김혜경이 식사값이나 이런 것들을 뭐 배소연과 논의를 안 했다라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검사님이 주장하시는데 밥을 얻어먹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 큰 원칙이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뭐 결제를 하고 뭐 법인카드로 뭘 초밥을 사주고 등등등 했던 거 이거는 자기는 시킨 적도 없고 자기는 전혀 몰랐고 배소연의 단독 범행이었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 지금 유죄 네. 판결 받았죠. 배소연 씨는 받았죠. 1심에서. 이게 재밌는 건데요. 저 배소연 씨의 진술 중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카드를 쓰고 나면 현금으로 다시 줬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여기에서요. 이거 유죄 확정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했지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예. 이걸 내 돈으로 샀든 남의 버카로 샀든 현금으로 샀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버카로 쓰면 현금으로 보여줬다는 거는 이것도 김혜경 말이 안 씨가 되는 사실상 산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인 건 거죠. 예, 그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돈이건. 단지 법카로 썼다 그러면 여기에 배임 횡령이 추가될 수 있겠죠. 네네네. 예, 법카로 쓸 곳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내 개인으로 샀어도 위법인 거예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사지 않았다라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혜경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법. 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법률적인 위반이 된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또 그렇게도 또 네. 되네요. 그러면서 또 배소연에 대해 가지고 좀 꼬리 자르게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다음 것도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번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서 깜짝 놀랐대요 김혜경 씨가. 과연 언론에 비친 저 사람이 배소연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배 비서인가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닌가 정말 많이 놀랐다면서 비상식적이고 선거도 많이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눈 마주치고 물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은 다 배소연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소연 씨도 김혜경 씨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김혜경이 맞나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를 지금 꼬리 자르려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갖다 줬었을 때 잘 먹더니만 네, 이제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 네. 그러고 상식적으로 보세요. 음.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지만 네. 제가 선거를 뛰고 우리 대표님께서 저를 수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근데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뭔가 계속해서 나한테 한 번도 계산하라고 안 해요. 그럼 한 번은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누가 계산했어? 누가 계산했어? 이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밥을 지금 선거하면 하는 선거 기간 내내 한 번 먹겠습니까? 두 번 먹겠습니까? 계속 수십 번, 먹죠. 수백 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계산하는데 난 계산한 적이 없어. 그럼 묻겠죠.
아까 그건 누가 계산했니? 그렇죠. 물어봐야죠, 당연히. 예. 예. 왜냐하면 누군가가 계산했다 그러면 이건 아까 말했지만 불법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계산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냥 순수 지지자가 계산했으면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시킨 게 아니면 제3자 뇌물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계산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고맙다라는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거 만약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야 그거 너가 하면 큰일 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거기에 분배해서 바깥 받아라고라도. 예. 뭐가 맞잖아요. 됐든지 간에 누가 계산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물어봤다는 거는 뭐죠, 김혜경은 위법적으로 도대체?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나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 네가 덮어서랑 비슷한 거죠. 진짜 안 물어봤다면. 정말 안 물어봤다면은 네. 야 이게 뭔가 좀 문제가 될 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혹여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내가 있으니 모르는 척할 테니 내가 너가 모르는 척할 때 덮었어. 네가 알아서 써라. 네. 와 완전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냥 이거인 거죠 뭐. 와 이번에 배소연 씨에 대해 가지고 김혜경이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배비서는 성남시장이 2010년부터 선거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얌전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하는 비서관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녹취록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일단 배소연 씨가 우리 그 조명원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록 틀어주시죠. 내가 얘기 안 진짜 했냐고. 준비가 잘 된 방송.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못 들어? 내가 그래서 참치 샌드위치까지 사갖고 네네. 야채 그 지랄까지 얘기했는데 뭘 못 들어? 뭘 안 했대. 자, 그러니까 저거만 들어보더라도 배소연 씨가 조명환 씨한테 어떤 식으로 짜증을 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같은 통화에서 아마 이제 그 같은 자리에 있다가 조명환 선생님이 녹취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김혜경 씨한테 전화가 왔나 봅니다. 그래서 조명환 선생님한테 계속 짜증을 냈던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랑 통화할 때는 어떻게 목소리가 바뀌는지 바로 두 번째 것도 들어보시죠. 네 사모님. 네네. 그래서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네. 뭐가 거의 조폭인데요. 앞뒤로 사모님 붙이고 형님 그랬습니다 형님 이것처럼 사모님 그랬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앞뒤로. 원래 저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거의 조폭 문화인데요. 말끝마다 사모님을 꼭 붙여야 무서워요 되네요. 진짜로. 예. 아니 그래도 네. 배소연 씨가 꽤 진급도 그 많이 돼 있는 급수가 높은 공무원인데 야 이렇게 조명원 선생님한테 막 쏘아붙이다가 김혜경 전화 오니까 목소리 일단 가다듬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전화 끊고 나니까 또 이제 또 좀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러다 보니까 배소연 씨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얌전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하는 비서관이었다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야 진짜 좀 무서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폭에서 나타날 법한 좀 그런 문화가 여기서는 일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네. 위에 상급자나 전화를 받을 때 뭐 저도 예를 들어 대표님이 전화 오시면 목을 가다듬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 이게 아니 어떤 유권자들 어떤 분이 전화가 와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네. 목을 가다듬고 내가 뭐 전화 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이 분은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아래 이렇게 비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 제가 볼 때 정말 잘못한 거는 그 우리 제보자분, 공익 조명환 제보자분, 선생님. 네, 조명환 선생님 같은 분한테 너무 인격적으로 뭐, 심하게 대했다라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저런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이 법인카드는 당연히 본인들이 들고 가면서 이거 법인카드를 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렇죠. 네, 이 사람한테 법인카드가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음. 네.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줬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네. 그럼 이미 내밀한 사정은 다 알고 있다. 아. 네. 그러니까 법인카드도 야 너가 알아서 여기 티 안 나게 바깥 계산해 정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다른 법인카드도 아니고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입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진짜 그 법인카드인데 그거를 그렇게 맡겨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팩트 체크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음. 솔직히 말해서 저거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만 원이라는 밥값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론 똑같은 법 위반이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발뺌을 하기 때문에 증거 없다 뭐 하다 뭐 하면서 발뺌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형이
되려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왜냐하면 그쵸? 재판부도요. 제가 네. 똑같아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량이 낮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끝까지 난 안 했다. 증거도 없는데 뭐 이거 정치적 수사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형을 제대로 때릴 것 같다라는 어,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법원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꼼수 부리려고 했다가 네. 더 강하게 그렇죠. 좀 엄벌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배소연이나 배소연 씨는 뭐 1심 재판 결과는 나와 있지만 김혜경 씨는 다음 달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18일쯤에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변인님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이렇게 아유. 또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